여러분, 성벽 위에 5개의 구멍은 왜 뚫려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화성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결국 부실 시공에 이르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의 설계가 시공 과정에서 무시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돌로 쌓는 성벽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돌로 쌓은 성벽이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성의 안과 밖을 벽돌로 쌓은 내외 협축 성벽과는 달리 한쪽만을 돌로 쌓은 외축 내탁 성벽은 시간이 흐르면 토사가 유실되어 빈 공간이 생기고 위에서 누르는 토사의 압력으로 인해서 성벽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배부름 현상 후에 성벽은 결국 붕괴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배부름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8째, 성재. 성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그 배가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똑바르게 쌓는 법이 오히려 배가 튀어나오는 폐단이 생기므로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는데 그 성벽의 높이를 셋으로 나누어 성을 쌓을 때 아래는 2등분 성이 만일 9층이면 아래 6층을 말한다. 점점 안으로 들여서 쌓아 올리는데 한 층마다 1촌씩의 차이를 두어 그 형세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이 되도록 하고 위 1등분은 점점 밖으로 나오게 쌓아 올려 층마다의 차이는 3푼 정도를 두어서 그 형세가 밑을 내려다보는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성이 모두 완성되면 그 배는 비어있는 듯하니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의 기울기가 돌다리 휘어지듯 하여 무너지는 일이 없고 위의 기울기는 처마와 같아 적병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경성의 성이 그 제도가 이와 같아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것이 없다 하니 이 방법이 취할 만합니다. 그래픽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설 8번 성재 지침은 이른바 규형 쌓기 공법으로 집안에서 성벽 높이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안쪽으로 들여쌓다가 나머지 3분의 1은 위로 올라갈수록 밖으로 내어 쌓는 방식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성벽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면서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적이 성벽을 쉽게 기어오르지 어렵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규형 쌓기 공법은 화성 성벽에 적용되지 못하고 성문을 보호하는 적대의 들여쌓기 방식만 일부 적용되었을 뿐입니다. 자, 부서적대 사진을 보시면 들여쌓기만 적용되었고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쌓는 것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제안한 규형 쌓기 공법이 시공 과정에서 무시된 까닭은 3분의 2 지점에서 다시 앞으로 내어 쌓으면 성벽이 무너질 것 같아 공사 현장 인부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설계 시공 병행 진행 방식은 설계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계자가 시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설계 의도를 잘못 해석해서 엉뚱하게 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 건설 과정에서도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약용 선생의 설계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부실 시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오성지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옹성이 없는 앞문과 옹성 가운데의 문을 낸 장안문과 팔달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누조도소를 통해 큰 물통에 물을 보관했다가 흘려 내려보낼 수 있는 오성지를 설계하였습니다. 중국의 성재를 참조하여 방아수 구멍 5개를 성문 위에 뚫게 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비지의 오성지를 도입해서 성문 위에 누조를 설치한 후 물을 담아두었다가 적병이 성문 앞에 불을 지르면 5개의 구멍을 열어 물을 내리쏟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린 누조도설의 도면은 전해지지 않지만 화성성역 의계에 있는 오성지의 도면이 정약용이 처음 설계했던 누조와 오성지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오성지는 누주에 물을 가둬두었다가 수문을 열어서 일시에 물벼락을 쏟아 적의 화공을 제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 성문 시공자들은 정약용 선생의 의도를 잘못 해석해서 누조를 설치하지 않았고 총안과 같은 구멍만 뚫어버렸습니다. 장안문과 팔단문 옹성문에 시공한 오성지 구멍은 멀리 있는 적에게 총을 쏘기 위한 원총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문에 설치했던 오성지 구멍은 가까운 적을 조준하는 근총안과 다를 바 없습니다. (1795년) 가을 정약용 선생은 정삼품에서 정육품인 금정찰방으로 자천되었으며 임지로 내려가는 길에 화성을 지나면서 잘못 시공된 오성지를 보고 한탄하면서 화성 오성지기를 남겼습니다. 화성 오성지기. 무비지의 성지에서 논한 오성지는 곧 누수통과 같은 종류이다. 올 가을에 나는 금정 찰방으로 가는 길에 화성을 지나면서 웅성문 위에 가로로 5 구멍이 뚫린 것을 보았는데 마치 요즘에 성곽 위에 구멍이 3개 있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것이 오성지이다고 한다. 아, 성문 위에 지에도 가로로 구멍 뚫린 것이 있는가? 오성지라는 것은 물을 터 내려서 적이 성문을 태우려 할 때 이를 막는 것이니 그 구멍을 곱게 뚫어서 바로 문짝 위에 닿게 하여야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 쌓는 일을 맡은 사람이 도본만을 보고 구멍을 가로로 뚫어 놓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그림책을 뒤져서 천리마를 찾는다는 격이다. 결국 화성 성문에 반영된 오성지는 적의 화공을 예방하는 기능을 상실하였고 구멍 5개만을 뚫어놓고 말았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시공 책임자로 참여했다면 오성지는 적의 화공을 제압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공되었을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팔단문 옹성 오성지를 정약용 선생의 의도에 맞게 가상 복원한 것입니다. 수원화성의 모든 오성지들은 결국 부실 시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약용의 누조도술에 담긴 설계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제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엉뚱한 답안을 제출한 학생처럼 말이죠. 1번. 다음 보기에 들어갈 단어를 이음절로 적으십시오. 위에서 누르는 압력에 비해 성벽의 가운데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성벽 높이의 3분의 2 지점까지 안쪽으로 들여쌓다가 나머지 3분의 1은 위로 올라갈수록 바깥으로 내어쌓는 방식을 무어쌓기라고 한다. 2번. 다음 그림에서 빈칸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